네, 2023년 뭐 1월 또는 아니면 12월 마지막 실전 손해보험 자격시험 대비해서 실전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희가 지난 12월 초반에 실전 봤던 그런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문제를 재구성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12월 모집인 그런 특징이라고 하면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지난달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문제집에서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특이하거나 아니면 벗어났던 문제들이 지난 11월 달에는 있었는데요. 지금 12월 달 실제로 12월 초순에 실시된 그런 자격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까지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문제집에서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문제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꼭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신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면서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7번까지는 손해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갖지 마시고 그런 1번 문제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구조가 다르게, 뭐 기존에 저희가 문제집에 있는 거지만 재산 손해가 아닌 거 이렇게 골랐어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산 손해가 아닌 거. 그럼 재산 손해가 아니고 우리 화재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재산 손해 아니면은 비용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산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직접 손해 다 재산 손해에 해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만 비용 손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내용은 재산 손해가 있고 비용 손해가 있는데 비용 손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공장 기숙사를 화재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코 인슈어런스라고, 그러니까 보험 가액 대비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80%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손해액의 전액을 보상해주는 코인슈어런스를 적용해주는 것은 어떤 물건에만 적용을 해줍니까? 주택 물건에만 적용을 해주죠. 근데 이거는 지금 공장 기숙사 그랬으니까 이건 주택 물건이 아니고 공장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입 비율 80% 이상이 넘어갔다고 해도 전액을 보상해주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룰은 없습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럼 비율별로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비율이 뭐예요? 가액이 2억인데 가입 금액이 1억을 했으니까 50%만 가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2분의 1만 가입했으니까 50%만 가입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50%만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해액이 5천만 원이니까 얼마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2,500만 원. 50%니까. 그죠? 2,500만 원에다가 잔존물 제거 비용은 우리가 원래는 10%. 그죠?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가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손해액의 10%. 그죠? 그럼 손해액이 10%라고 하는 게 5천만 원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10%니까 500만 원이, 손해액이 500만 원인데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10% 한도로 주니까 500만 원만 더해 주니까 2,500 더하기 3,000 하니까 정답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풀지 말자. 물론 풀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60점 이상 넘으시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에서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 풀어보시면은 또 쉽게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공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사항, 우리가 화재 의무라고 하는 것,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동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성질이나 이런 쪽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날 확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니까 불이 날 확률과 관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고지 의무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닌 거니까 피보험자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화재보험을 드는데 내 건물에 가입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피보험자가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게 불이 더 많이 난다?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죠.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나이는 실은 고지사항은 아니게 됐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의 대상자를 한번 본다면 보험 목적의 소재지나 뭐 용도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가 바뀌느냐에 따라서는 화재가 더 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 내외 이제 직업하는 영위하는 그 직업 또는 작업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저장품, 어떤 화재 인화성이 높은 물건을 보관한다 그러면 화재가 더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달라요. 그래서 왜 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보험, 우리가 중복해서 보험을 가입했다 그래서 보장을 받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 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적인 보상의 그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여부는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보험자의 직업은 고지하지 않아도, 피보험자의 직업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나이는 우리가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배상보험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배상보험 책임이 있는데 재난배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우리가 뭐 15층 이하 임대, 19종 시설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사망보험금은 1.5억, 후유장애 보상금도, 후유장애 보험금도 우리가 1억 5천, 그죠? 요 1억 5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상금에 따라서는 부상 등급에 따라서 그죠? 보상을 해준다. 이러고 우리가 1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틀린 게 1인당 1억 원 한도가 아니라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내용들은 되게 많고 지금 지문이 길어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든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사망 같은 경우는 1인당 1억 5천 후유장애 보험금도 1억 5천 이렇게 보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린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레저 종합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수상이나 수상스키 이런 거 하나 그런 스키나 이런 레저 보험 같은 경우 가입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다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 배상책임, 사고로 인한 손해, 용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하는데 분실은 손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분실. 여러분들이 뭐 스키를 가져가셨는데 스키를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스키 보험 같은 걸 드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레저 종합보험에서는 우리가 뭐를 보상하지 않는다? 분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책임이나 우리가 분실됐다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묻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난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실된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분실보험, 분실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부터는 이제 장기손해보험 한 4문제가 나오는데요. 장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보험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우리가 장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숫자죠. 80세는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그죠? 그 손해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사망보장 특약을 넣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병사망 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을 때 조건이 뭐냐면 80세 만기 2억 원 한도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 해당할 때 우리가 그 가입 기한에 제한이 있고요.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이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어요.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 보험회사가 몰랐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니까 1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해지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지문이 좀 길긴 한데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자 돌림인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찮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니까 그거를 해지한다,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우리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부가보험료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신유수라. 그래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다.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예정 사업 비율 같은 경우는 사업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관련된 율을 예측한 거는 위험률이겠죠. 그죠? 사고 위험률이라고 하는 거지,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쓰려고 여러분들과 같은 설계사들이 비용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그 예정 사업 비율 같은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료는 크게 보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순보험료는 4번의 지문처럼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실 때 정답은 우리가 예정사업비율 아니네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지만, 다른 지문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의 항목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보험료는 신유수라,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안에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만기 때 주는 저축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도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장기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틀리게 대한 거,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인수물건 대상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귀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기 물건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기록, 화재보험, 보험증권에 우리가 명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 물건이 분실됐을 경우에는, 또는 도난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재하지 않아도 인수대상이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그런 귀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품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중품이라고 하는 것도 금액이 천차만별일 테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300만 원 이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재보험, 재난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그 다음에 장기손해보험, 여기까지 일반적인 보험에 대한 얘기고요. 10번, 11번, 12번은 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한 내용들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문제만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3문제는 그냥 거저로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세제적격 요건 중에 맞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요건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이익 한도는 월 150만 원 이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불이익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가입 대상 연령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연령 조건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기간에 대한 요건도 우리가 10년 이상, 그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불이익 한도 같은 경우도 월 한도가 아니라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연간 한도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적격 요건 중에 맞는 거 고르는 문제 중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최소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불이익 한도는 매년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부과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입 대상에 대한 그 나이 조건은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연금저축 후에 가입 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물어보는 건데, 나이 기준 있죠. 우리가 종신형으로 받는 기간, 그런 연금에 대해서는 4%를 보장해 주고 있고요. 또 요거하고 같이 우리가 나이상으로는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80세 이상이죠. 그럴 경우에는 3% 보장을 받는데, 그죠? 우리가 만약에 종신연금형으로 받는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낮은 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0세 미만이지만 5%를 내야 되지만 종신으로 받는다 그러면 4%를 내는 거고, 만약에 내가 8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3%를 받는데 우리가 종신형으로 받으면 4%에 그럼 더 낮은 게 뭡니까? 3%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를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여기는 지금 종신연금형으로 받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받는 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전 수령할 경우에는 몇 프로? 5%를 받는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C형 12번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퇴직금에서 갑자기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집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양이 필요해서, 가족 중에 요양이 필요해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DC에서 계좌에서 회사에다 얘기해서 DC에 여러분들 퇴직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도 인출을 해도 연금 소득에 의해서 퇴직 소득세를 냅니다. 연금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타 소득을 내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가족들 요양 기간은 6개월이고요. 만약에 파산이나 아니면 개인 회생 절차 같은 경우는 다 5년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 같은 경우는 다 5년 이내. 그러니까 3년 이내가 틀렸죠. 그러니까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하거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 인출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타 소득세를 기타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득이니까 기타 소득세 14%를 부과하고 여러분들은 연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17번까지가 이제 손해보험 마지막 17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동차 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죠? 우리가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아시겠죠? 그럼 이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 첫날 0시부터 마지막 날 0시가 아니냐? 24시가 마지막 시간이죠. 0시는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우리는 보험기간으로 자동차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날 24시, 마지막 날 24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4번 자동차 보험료 산정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 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 유무 및 적용되는 요율 맞습니다. 특약 요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령 범위, 우리 가족 한정 특약,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연령 만 30세 이상 연령 한정 특약, 이런 게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종류, 배기량, 용도, 요거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요령 중에 하나는
뭐뭐만 또는 모든 이런 거가 들어가면 일단 의심하셔요. 의심하시고 아마 대개는 의심하신 결과 그대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보험료를 산정할 때는요. 그래서 요 배기량이나 용도 이뿐만 아니라 가입 금액,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미리 적어놓은,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를 우리가 기본보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가입자 특성요율은 보험 가입기간이나 법규 위반 병력에 따라서 특성요율 적용되는 요율이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우리 자동차의 종류상 다음 보기와 관련이 있는 거. 자, 이렇게 박스 나오면 무조건 저 같으면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 또 문제은행식이니까 그냥 의무가입 건설기계 이렇게 고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콘크리트 믹서 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덤프 트럭,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트럭 지게차, 타이어식 굴삭기, 노면 측정 장치, 도로보수 트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무가입 건설기계, 9대 의무가입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박스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 자주 나오는데 이게 왜 뭐 일반 건설기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콘크리트 믹서 트럭 하나 외우시든지 아니면 타이어식 굴삭기 하나 외우셔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요? 예, 그냥 틀림없습니다. 의무가입 건설기계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바로 선택하시고 다른 문제 푸시는 게 여러분들 시간도 세이브하실 수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는 문제인데 자기 신체 사고 발생 시 단독 사고, 쌍방 과실 사고. 자, 이거 보세요. 벌써 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단독 사고나 쌍방 과실 사고가 계산 방법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단독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손의 중심으로 사고 방식이 되고요. 쌍방 과실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니까 한쪽에서 우리가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내 손해액 전부를 가지고 하겠지만 쌍방 과실 같은 경우는 상대방, 내가 과실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과실한 거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을 공제하겠죠. 빼게 주겠죠. 그래서 쌍방 과실에서는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차이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특별하게 3번 같은 지문 같은 거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인배상 사망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 금액이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만약에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우리가 2천만 원을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물배상보험금 지급 시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차 중 최저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된 통상의 요금에 최저입니다. 제일 적은 금액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통상의 요금을 우리가 대여자동차, 동급의 대여자동차에 만약에 대차료,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에 빌리지 않는다 하시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차료로 최저의 대여자동차를 통상의 요금으로 지불한다. 이 내용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 자기 신체 사고 발생 시에 단독 사고나 쌍방 과실 사고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쌍방에는 아무래도 공제 금액, 상대방이 과실했던 부분에 대한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 차감되고 지급된다. 그런 면에서 같이 계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방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같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우리가 10개 손해보험 회사가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뺑소니 같은 사고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죠? 뺑소니를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기 전까지 그것을 이제 손해보험 회사 10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요 내용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그죠? 내가 여기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뭐 그쪽에서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추가로 받으면 뭐에 위반이에요? 이득 금지 내지는 실손 보상 뭐 이런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겠죠. 내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자동차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받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도 받을 수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됐고요. 자, 우리가 요 주무부처가 어디라고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다라고 하는 거. 국토교통부다라고 하는 부분이 손해보험 내용 중에 처음 나옵니다. 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7번까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손해보험과 관련된 17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의 이론이나 보험 법규에 관한 부분이 다시 이제 18번부터 33번까지 나오게 되고요. 34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50번까지는 제3보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